갓 태어난 아기가 절벽으로 던져집니다. 7세 아이는 가족을 떠나 평생 돌아오지 못합니다. 훔친 여우가 배를 찢어도 소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60세까지 단 하루도 쉴 수 없습니다. 300명이 100만 대군에게 맞설 준비를 합니다.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그들은 단 3단어로 답했습니다. 와서 직접 가져가라. 이것이 진짜 스파르타의 모습입니다. 스파르타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곧 평생에 걸친 시험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과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스파르타에서는 달랐습니다. 신생아는 즉시 원로회의 엄격한 검사를 받아야 했죠. 이들은 아기의 체격과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며 미래의 전사로서 적합한지를 판단했습니다. 만약 아기가 허약하거나 기형이 있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차가운 현실이지만 그들은 아포테타이라는 절벽으로 버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라 스파르타의 생존 철학이 반영된 것이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강의 전사 집단을 만들어야 했던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서도 이런 관행의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포대기로 감싸주는 대신 차가운 공기에 노출시켰고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혼자 재웠습니다. 현대의 부모들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 모든 것이 미래의 전사를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이가 울어도 즉시 달래주지 않았어요. 인내심과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서였죠. 7세가 되면 진짜 스파르타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고게라고 불리는 이 교육 시스템은 세계 역사상 가장 가혹한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였어요.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집단 생활을 시작해야 했고 이때부터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한 존재로 길러졌습니다. 부모들도 이 순간을 위해 아이를 준비시켰죠. 방패를 들고 돌아오거나 방패 위에 실려 돌아와라 라는 어머니들의 작별 인사는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첫날부터 아이들의 머리는 삭발됐고 1년 내내 입을 얇은 망토 한 벌만 지급받았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같은 옷을 입어야 했던 것이죠. 겨울에도 이 얇은 망토 하나로 버텨야 했어요. 이는 단순히 물자를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정신력을 기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음식은 의도적으로 부족하게 제공됐습니다. 하루에 한 끼 정도의 검은 수프와 빵 조각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교육의 일환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음식을 보충하기 위해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고 심지어 도둑질도 허용됐습니다. 단 절대 조건이 있었죠.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들키면 훔친 것 때문이 아니라 기술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혹독한 처벌을 받았어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여우 새끼를 훔쳐서 망토 안에 숨기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의심스러워하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여우가 소년의 배를 핥히고 물어뜯기 시작했지만 소년은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결국 소년은 내장이 찢어져 죽었지만 마지막까지 들키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방식은 전쟁터에서 필요한 기지와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체벌은 일상이었습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오르티아 신전에서 열리는 채찍질 의식은 스파르타 소년들의 용기를 시험하는 대표적인 행사였어요. 소년들은 제단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면서도 소리를 내지 않아야 했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견디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문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정신력을 기르는 종교적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관중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누가 가장 용감한지를 평가했죠. 교육 내용도 다른 그리스 도시국가와는 달랐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과 수사학, 예술을 가르칠 때 스파르타에서는 오직 전투에 필요한 것들만 가르쳤어요. 읽기와 쓰기는 최소한만 배웠고 대신 무기 사용법과 전투 대형, 그리고 간결한 말하기를 익혔습니다. 창 던지기, 검술, 방패 사용법은 물론이고 펠랑크스라는 밀집 대형에서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숙달해야 했어요.
특히 스파르타인들의 말하기 방식은 라코닉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고 핵심만을 간단 명료하게 표현했어요. 이는 전투에서 명령을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실용적인 훈련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스파르타에 만약 내가 라코니아를 침입하면 너희를 모두 노예로 만들겠다고 위협했을 때 스파르타인들은 단 한마디로 답했죠. 그래, 만약에 라고요. 이는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20세가 되면 크립테이아라는 비밀 임무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는 스파르타 교육의 마지막 단계로 선발된 젊은이들이 혼자서 야생에서 생존하며 헬로트들을 감시하고 제거하는 임무였어요.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 몇 달 동안 은밀하게 활동해야 했죠. 단검 하나와 며칠치 음식이 전부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활동했습니다. 음식은 스스로 구해야 했고 날씨와 야생동물의 위험에도 혼자서 대처해야 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반란의 기미를 보이는 헬로트들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 훈련을 넘어서 스파르타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결혼도 스파르타만의 독특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20대에 결혼을 했지만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내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밤에 몰래 만나야 했고 이마저도 발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신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어야 했는데 이는 신랑이 전투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낸 환경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졌어요.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완전한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편안한 삶의 시작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이 주어졌죠. 시시티아라는 공동식사에 참여해야 했고 여기서 매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 공동식사는 15명 정도가 한 그룹을 이루어 평생 함께 식사하는 제도였어요. 이 공동식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일종의 지속적인 평가였습니다. 각자가 음식을 분담해서 가져와야 했고 만약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분담금을 낼 수 없게 되면 시민권을 박탈당했어요. 또한 동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역시 추방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이들은 함께 식사하며 서로의 용기와 품성을 평가했죠. 60세까지는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라는 개념은 없었고 국가가 부르면 무조건 응답해야 했어요. 이는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40대와 50대의 전사들이 레오니다스 왕과 함께 싸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나이는 전투를 피할 수 있는 핑계가 될 수 없었거든요. 테르모필레에서의 마지막 전투는 스파르타 교육의 진정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의 사절이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요구했을 때 레오니다스는 몰론 라베라고 답했어요. 와서 가져가라는 뜻이었죠. 이 세 단어는 스파르타인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인들이 페르시아의 대군 앞에서 보여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극한의 훈련이 만들어낸 완벽한 전사 정신이었어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전투 전날 밤 그들은 머리를 빗고 몸단장을 했다고 해요. 아름답게 죽기 위해서였죠. 페르시아 군대의 화살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많았을 때 스파르타 전사 디에네케스는 좋다. 그럼 그늘에서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여유로운 태도는 스파르타 교육이 만들어낸 독특한 정신력의 산물이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농담을 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스파르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단순히 스파르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전체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이 전투는 다른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단결하여 페르시아에 맞서는 계기가 되었어요. 살라미스와 플라타이아에서의 승리로 이어진 것도 테르모필레에서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파르타의 교육 시스템은 분명히 극단적이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인권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 결과로 만들어진 전사들의 정신력과 단결력은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욕망을 완전히 억제하고 오직 공동체를 위해 살았어요. 그들이 보여준 것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오직 국가와 동료를 위해 살아간 그들의 삶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시했던 그들의 철학은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물론 스파르타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헬로트라는 노예 계급에 대한 억압, 여성의 지위, 그리고 극단적인 군국주의는 분명한 한계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희생정신과 동료애, 그리고 신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용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스파르타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살아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세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삶을 사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영화와 소설, 그리고 수많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